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피자 안에 과실 분쟁이 많죠. 경매 사고부터 해서 아주 대형 사고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쟁을 예전에는 종합보험처리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접수를 해서 보험사끼리 서로 논의해서 해결했는데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는 이번에 굉장히 첨예한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제도가 손해보험협회에 들어보면은 과실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피자는 과실이 분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3의 공적기관에서 이 과실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있거든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과실 분쟁에 대해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신해서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피자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피자 본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보험사에다가 신청하면은 보험사에서 양쪽 의견을 취합해서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심의 올리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의를 올렸을 때 물론 올릴 때는 각종 그 과실에 대한 쟁점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각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런 양에서 올리게 되면은 그 분쟁 심의위원회에는 보험사 대표들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두 분이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정의하고 거기서 또 다시 서로 간에 이의가 생기는 대의원회 변호사 네 분이서 같이 이제 과실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대부분 승부를 하면은 바로 끝나겠죠. 근데 승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이 법적이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로 과실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의 절차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분심이 올려서 결정되면은 2주 이내 그것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의 결정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의라는 경우에 말씀드린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인 과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매 사고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만 아주 중상에 해당되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식물인과 사지마비 같은 차대차 사고에 서로 간에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마실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사고인데 피해자가 엄청난 큰 중증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 당연히 인적 피해 말고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끔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실의 부분을 자기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반으로 대물에 대해 관련된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심위에 어떤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끝난 뒤에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인 손해 확정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데 당장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이 과실이 협의되지만이 서로 간의 어떤 과실 부분만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서 하해를 입은 피해 보험사에서는 인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손해가 크겠죠. 이것을 나중에 소송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만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물적 피해에 대한 과실 부분을 판단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과실에 대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사고에 대한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물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통해 과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원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물피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적 피해에 대한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인적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유리한 부분을 점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물적 피해에 대한 소송에 대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인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해서 다투어야 된다 불구하고 대충 다투다 보니까 이 과실의 내용에 대해서 물적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피해에 대한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추후에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피해 보상 상당히 억울한 경우들이 발생할 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만약에 사고 발생했을 때는 교도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한번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